네, 3기 1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면요, 2023년 8월 28일이 4차 매각기일이거든요. 4차 매각기일인데 4억 1,1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야, 12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어이구야, 34%까지 떨어졌어요. 이야,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대구 2021 타경에 11만 387호 강제경매고 물건 번호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 번호 2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수되는 전세권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부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2부에서 경매 물건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공부만 뭐 할 겁니까? 경매 정보지 보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골라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신데, 아이고, 전세금이 7억 3천만 원이네. 또 많다, 그죠? 근데 이분 보니까 선순위로 2015년 4월 1일자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했고, 이게 보니까 전세금이 이게 당시 4억 8천만 원이네요. 4억 8천만 원인데 인수한 것으로 밀어봐가지고, 이거 봐라. 배당 신청을 2021년 9월 7일 날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배당 신청했는데 왜 전세권 인수냐 이거지.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요,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로서의 박모 씨, 또 이분 박모 씨는 이 두 분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전입신고했잖아요. 임차권자로서의 박모 씨. 아마도 이분은 임차권자의 지위로서 아마 배당 신청을 했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건 보면요, 이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말이죠. 2015년 4월 1일 날이죠, 그죠? 또 2017년 4월 2일이잖아요. 또 보니까 2021년 2월 24일자 계약서상입니다. 전부 다 계약서상에 보던 금액이거든요. 계약서상에. 그럼 이게 날짜를 또 정리를 해보면요, 2015년입니다. 2015년 4월 달에 4억 8천. 그러니까 아마 이때 2015년도에 이때 4억 8천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니까 2017년이죠. 2017년 4월 달에 5억 3천이니까 5천만 원 청약했잖아요. 그죠? 5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021년 2월 달이죠. 2021년 2월 달에 얼마입니까? 7억 3천만 원이죠. 지금 현재 7억 3천만 원 나와 있다는 거죠. 7억 3천만 원. 7억 3천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강제경매는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하셨죠. 화면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청구액은 얼마다? 10억입니다. 청구액은 10억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 변경을 강제경매 신청 이후에 변경 등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 8월 달이죠. 이분이 확정일자, 여기 7억 3천만 원짜리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2021년 8월 30일입니다. 강제경매가 8월 24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약은 아마 2021년도 2월 달에 보존금액을 2억을 청약을 해주셨던 것 같아. 근데 보니까 2021년 8월 밑으로 줄 그을게요. 2020년 8월 24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오고 나서 이분이 헐레벌떡 해가지고 2021년 8월 30일 날 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임대차 계약서를 석 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4억 8천만 원짜리 계약서 하나하고, 다음에 또 5억 3천만 원짜리, 그죠? 5천만 원 정액한 5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하고, 또 2억 원 정액한 7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보시니까 4억 8천, 5억 3천에 요 2021년 2월 달에 확정일자만 나중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았다 이거지. 근데 어쨌든 이분은 전입신고 제일 빠르고, 강제경매가 2021년 8월 달에, 나는 2021년 2월 달에 계약서상에는 2021년 2월 달에 보증금 2억 청약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7억 3천만 원, 7억 3천만 원 전액에 돼가지고 어쨌든 자기 전세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매 결과 한 5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2억 3천만 원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 사건 번호를 제가 다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게 조금 제가 시간에 좀 구애를 받으니까 막 말씀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하시려면 이게 정보지 펼쳐놓고요. 이 사건 번호 안 했습니까? 2021 타경에 11만 387호 물건 번호 2번. 이게 그겁니다. 봐가지고요. 계약은 7억 3천만 원짜리 계약은 이때 했는데, 이때 강제경매가 들어오니까, 강제경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게 나중에 확정일자. 7억 3천만 원이 돼가지고. 그럼 과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입신고는 제일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이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전세 보증 금액은 얼마냐? 이거지, 이거. 왜? 이 사건에 있어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겁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보다 빨리 먼저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게 이미 전입신고를 이때 했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안 받고 그냥, 단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신고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분이 전입신고하고 1차 4억 8천만 원, 2차 또 5억 3천만 원, 또 3차 해가지고 7억 3천만 원 이렇게 전세보증금 청약을 하였고, 근데 7억 3천에 돼가지고 확정일자는 이때 받았다 손치더라도 본 사건에 있어 강제경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다 보니까 이거보다 앞서 있는 전세금, 그러니까 전체가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7억 3천만 원 전에 돼가지고 전액에 대해서, 자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 건 보십시오. 보니까, 근본에 8월 28일자로 해가지고 4억 1,160만 원 이렇게 잡혀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찰 금액을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는요, 또다시 막 그냥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걸 말씀을 못 드려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금 7억 3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 즉, 낙찰자가 그 이하로, 만약에 이번에 한 5억 정도의 낙찰되었단 말이죠. 그죠? 5억 정도의 만약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아까도 우리 보았습니다만, 이제, 4억, 8천만 원인가요? 4억 8천만 원에다가 5억 3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경매 이후에 7억 3천만 원짜리 확정일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5억에 낙찰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비용은 신경 안 쓰고, 5억에 다 배당 받아간다 치더라도, 배당 받아간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2억 3천만 원에 돼가지고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제가 간혹가다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5억 다 받아간다 그러면요, 그럼 강제경매 이 사람 이런 땡땡 한 푼도 배당 못 받아가지 않느냐?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익녀에 해당되지 않는 무익녀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녀라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규정이더라?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자를 위한 규정이더라. 그럼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자기 전세금 7억 3천만 원인데 5억밖에 배당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그 나머지 2억 3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둘러치는 매치나 전세권자 7억 3천만 원 확보 보장받는데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익녀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럼 법원에서 뭐다? 야, 너 경매 신청했는데, 야, 너 이런 땡게 한 푼도 배당 못 받잖아. 야, 어떻게?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본인이 경매를 취하를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요. 요건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건 번호를 이제 오픈해 드렸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정부치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2021 타경의 90448. 이 물건이 1번, 2번, 3번, 4번인데 1, 2, 4번이 보니까 1번, 2번, 4번이 전부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표성을 떼는 게 1번만 해가지고요. 연천군 전곡업. 이게 투자하는 지역보다는 실거주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근본이 7차 매각 기일입니다. 8월 29일 날 해가지고. 와, 1억 5,500짜리가 말이지, 그냥 1,823만 6천원까지 훅 떨어져 버렸네. 이제 1억 5,500 대비해서 12%까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청구 금액이 2억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밑으로 잠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DLENC 주식회사에 나와 있네요. 1억 3,500만 원인데 이분들이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신청 안 했어. 무조건 인수해요. 배당 신청했어. 무조건 죽어.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은요.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배당 신청했어. 또 아웃. 배당 신청 안 했어. 인. 배당 신청하면 무조건 죽어요. 간단하죠, 그죠? 배당 신청 안 했어. 무조건 인수야. 근데 여기 법인 같은 경우는 배당 신청 안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인수야. 1억 3,500만 원 무조건 100% 낙찰자 다 인수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가압류가 두두두두두 있고, 그다음에 강제경매가 뭐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봐가지고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자, 1억 3,500만 원 인수해야 됩니다. 1억 3,5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데, 근데 법인에서 전세권, 이 법인에서 말이죠. 전세권 설정하잖아요. 이거 아마 제가 시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인에서 전세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좀 높게 들어가더라고요. 전세 금액이.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정확한 전세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또 나가서 1억 5,500만 원인데, 이 다세대 주택인데 말이죠. 그죠? 과연 이게 전용 면적 12평인데, 위치가 연천군 전고급인데, 이거 봐가지고 이걸 1억 5,500만 원 이것이 타당한 건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여기서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니까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신청 안 했어. 안 하면 무조건 인수해. 무조건 인수. 일단 간단하죠. 배당 신청했어. 무조건 죽어. 이게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수냐 무조건 소멸이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 신청하고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엔 인천으로 넘어갈게요. 인천 2022 타경입니다. 이런 물건도 제가 막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들 해보십시오. 아니 그냥 뭐 방송만 찍 보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입찰표 한번 써보시고 왜 봐가지고 이런 인수되는 거는 이제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죠, 그죠? 인수되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물건들은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멸되는 전세권이라든지 뭐 이거는 뭐 소멸되는 전세권은 8월 11일 날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그거 제가 말씀드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있으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물건이다 뭐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 경매법정 가서 입찰표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낙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입찰표 써가 낙찰되면 어떡해? 좋지, 그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낙찰 못 받아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낙찰 받았던 거 좋은 거예요, 봐가지고 일단. 그래서 인천 사건이고 2022 타경에 14,624호, 14,624호 해가지고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안동의 소자나 아마 이게 또 다세대 주택인 것 같습니다. 다세대 빌라죠. 지금 아마 제가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게 다 공동주택이죠. 거의 아마 99.99% 공동주택일 겁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다른 임차인들도 있고 배당표 작성부터 해가 명도 이런 게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그 공동주택인데 자금이 조금 넉넉하면 아파트 자금이 조금 딸린다 그러면 다세대 뭐 다세대도 뭐 돈 되면 괜찮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시면서 이것도 이제 2023년 8월 31일 날이네요. 또 날짜가 좀 여유가 많이 아니십니까? 8월 31일 날 해가지고 인천은 30% 저감이니까 한번 떨어지면 30%씩 가격이 깎아버린다 이거죠. 저는 먼저 25.57평 하니까 방석한 정도 나와 있겠네요. 방석한 정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우리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시니까, 옆에 보니까 뻘겋게 표시되어 있는요.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 부여 뭡니까? 위반 건축물 표시되어 있음. 어이구야. 이거 위반 내용이 뭐나 이거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추홀구 건축가에다 이런 건 무조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분들 막 저한테 전화 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 공무원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질문을 하시더라도 깜깜하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가지고. 예? 이런 건 뭐다 딱 미추 걸고 건축가야 딱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없는 여기 밑에 있네. 봐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해가지고 화면에 잡히나요? 안 잡히네. 좀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됐네요. 여기 보면은 아닌데 없는데 봐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네 봐가지고 경매정보지가 정보를 잘못 이게 지금 현재 402호잖아요. 402호인데 402호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위반 내용은 통상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쓰면 이게 위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근데 이게 표시 안 돼 있는데 위반 건축물 표시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2층 해가지고 이제 매번 엄청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2종 근린 생활시설에 가로 열고 사무소, 한의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불법으로 이제 내부를 용도 전환하는 것이죠. 그죠? 주거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위반 건축물을 딱 찍혔다 하더라 그러면 아마도 그 원상 회복할 때까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위반으로 이제 덜통이 났다 그러면요. 과거에는 보니까 이게 날짜가 2019년 4월 23일로 기억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이면은 연 1회에서 5회 5번만 저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됐는데 이제는요 5번이 아니고 막 제대로 될 때까지 뭐 안에 한마디로 주거용을 이제 우셔버리고 원상 회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시키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도 이제 직접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저기 매각 물건 명시성이 뭐 표시되어 있나요? 이게 아니면 잠깐만 보여줍시다. 이게 매각 물건 명시성에 보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본건 집합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되어 있어. 이게 표제보행인가 아마 표제보행 이게 뭐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좀 다시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조금만 더. 네, 됐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도 보면요. 일단 여기 보시죠. 보면요. 전세권자가 있는데, 박모 씨잖아요. 이분이잖아요.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인수하는 거죠. 대항력있죠. 1억 5천만 원 낙찰자는요. 100% 퍼펙트하게 다 끌어안아야 돼. 본인이 쓴 입찰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건저당권도 보면 이게 이런 경우 잘 안 보이는데 이번 인수 나와있죠. 이 특별 매각 조건에서 인수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담당 경매계에도 없잖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별 매각 조건에서 이제 저당권이 이제 인수가 된다. 그럼 따라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입찰 들어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저당권 인수 전세권 1억 5천만 원 인수인데 봐가지고요. 인수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인수인데요. 자, 보세요. 박모 씨 이분인데 이분이 또 강제경매 신청을 화면은 잘 안 잡히네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를 화면을 좀 키워서 네. 조금 더 올려서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됐네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세권 설정하고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요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이지 제가 지난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 아니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따라서 이거는 전세권은 안 움직였다. 전세권을 안 써먹었다. 그럼 따라서 인수한다. 1억 5천만 원. 그죠? 전세권은 인수한다. 1억 5천만 원 인수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컨번에 보니까 뭐, 1억 5천만 원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참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유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또 광주 지원으로 하면, 지법입니다. 광주 지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 타경에 67,481호, 67,481호.
여기가 물건 번호가 2번이네요. 2번 해가지고. 네, 화면 정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지방법원 해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 타경에 67,481호 강제경 물건번호 2번 되어 있습니다. 그번에 12차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9월달에 기일 잡혀있네. 1,879만 원. 이런 건요, 2억 5천만 원짜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뭔가 끌적지근한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았으니까 그 끌적지근한 게 뭔가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끌적지근한 게. 여기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또 제3자들이 강제경매로 이제 두 건을 따닥 설정해 버렸네. 예. 아이고, 근데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요. 안 하면 인수지 뭐.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인수하는 거 1억 8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게 인수하는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배당 신청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죽어. 그럼 안 했어? 죽지 마. 그럼 우리는 뭐다? 배당 신청 안 한 거는 고개를 휙 돌려버려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배당 신청했어? 알아서 죽어. 죽어. 알았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이렇듯이 전세권자 입장에선 때로는 봐가지고 이렇듯이 배당 신청을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요. 자기 전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제 상대적인 것이니까 따라서 이건 1억 8천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입찰 금액과는 별도로 인수해야 된다. 그럼 이 물건이 진정 어떤 2억 5천만 원의 값어치가 나간다 그러면은 근본에 해가지고 뭐 한 2억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요. 뭐 2,300 정도 그죠? 1억 8천만 원에다가 2,300만 원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땡 3 땡 2억 300 정도. 아니 봐가지고 뭐 이게 이제 2억 5천만 원이 정당한 현재 시세를 가치를 반영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 날짜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자 이거죠,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뭐 물론 2,300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이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현장 나가가지고 여기 얼마 하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물에서 수차 말씀 많이 안 드렸습니까? 법원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요. 현장 나가가지고 정확한 가격 조사 이게 뒤떨어지지 않으면 입찰 경매 투자 활동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광주 사건인데요. 보여드리고. 근데 서서히 제가 이제 이런 이 물건을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이제 제가 지겨움을 느끼는 데가 지금 제가 지겨움을 느낍니다. 왜 지겨움을 느끼는지 압니까? 매 똑같은 거야. 매 똑같은 거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이제 서서히 지겨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청주권 뭐 물건 다 뽑아놨으니까 청주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청주 사건인데 2023 타경에 50772번에 물건 번호 2번 나옵니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9월 6일 날 해가지고 5,760만 원 금액이 이제 최저 가격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박모 씨라는 분의 전세 금액이 6,500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네요. 뭐지? 전입신고도 하셨네요. 이건 엄청 야무진 양반입니다. 전세권 설정하면서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요. 임대차 계약서도 나중에 하나 발급받아 놓으십시오. 작성하면 돼요. 그냥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는 뭐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일단 보니까 박모 씨가 6,500만 원인데 여기 전세권에서 박모 씨 분도 보니까 6,500만 원 뭐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에요, 이분이. 예. 자, 근데 보니까 배당 없어, 인수.
그죠? 배당 신청 안 했어. 배당 신청 안 했다. 안 했으면은 이게, 인수한다. 배당 신청을 안 했다더라. 그러면 인수, 6,500만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6,500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니까, 이게 누가 낙찰을 받겠습니까? 6,500만 인수해야 되는데, 1차 가격이 7,200만 원인데, 과연 이런 경우 입찰할 값어치가 있겠는가? 계속 두두두두두두 떨어진 상태에서 말이지. 한 돈 100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되나요? 1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또다시 경매 날리면 되겠네. 이게 이제 소위 1차 경매, 2차 경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해봤자 돈 안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차, 2차에서 경매로 날려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 쓰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어떤 투자 활동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다음에 남부 사건 하나 더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잠깐만요. 2022 타경이고요. 104,800 오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유 봐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막 엄청 많이 떨어졌죠. 2억 6,800 하던 게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한 번에 9월 6일 날에 8차네 8차 5,620만 3천 원의 최저 가격으로 해서 본사건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전용 면적은 뭐 12평 정도, 대지가 6평 정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요 사건이 제가 지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했느냐, 아니면은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했느냐.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박모 씨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에요. 2억 4,900이잖아요. 2억 4,900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강제경매 신청했네? 자, 강제경매 뭡니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죠.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권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채권계산서를 전세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채권계산서잖아요. 근데 이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강제경매,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적에 전세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하면 죽어. 어쨌든 전세권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경매 신청하긴 했는데 뭔 경매했어? 강제경매했잖아요. 강제경매. 그럼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아니죠, 그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잖아요. 따라서 이게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보면요,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요, 이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더라 그러면은 배당 신청을 안 하더라도 배당 받을 지위에 있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봐가지고 한번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분이 거꾸로 됐네. 봐가지고 전입신고는 2022년도 하고 확정일자를 2019년도 받았나 보네.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해버렸구만. 그럼 어쨌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언제입니까? 2022년 6월 30일이죠, 그죠? 그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 역시 마찬가지 언제입니까? 2022년 6월 30일이잖아요, 그죠? 2022년 6월 30일이더라. 그런데 보니까 본 사건에는 본인 말고 이게 압류해가지고 이게 그 체납 증세가 보니까 이거 참 안 볼까요? 봐가지고 여기.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세금이 세금이 어디 갔나요? 봐가지고 남부천 세무서장이네. 당해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해세라면 본건 양천구니까 양천구 쪽에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나요? 양천 세무서 이런 게 있나요? 거기서 막바로 그 압류 들어오면 그건 당해세가 되는 것이고, 근데 남부천 세무서는 당해세는 아니고 일반 조세다. 일반 조세인데 2023년도 4월 11일자에 기입 등기 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 법정 기일 해가지고, 그죠? 법정 기일이.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 선우를 이제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아니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전세권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을구 순위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면 이렇게 딱 분명히 못 박아놔서 딱 적어놨죠. 그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이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같으면 죽어요. 근데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안 써먹었잖아요. 판결문을 써먹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안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또 제가 우리가 아마 지난 식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세권 파트가 우리 생생경매 2부에도 실전 전세권이 나와요. 근데 거기 가서는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물건 몇 개 더 남아 있는데요. 이거 생략을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언제입니까? 8월 11일 날이죠. 이번 금요일 날에는 제가 아까 여기입니다. 이게 2010막 900 결정하고요. 2008막 212 결정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멸되는 전세권하고 자기 자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세권 물건에 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월 11일 날 이 방송은 결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이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 많이 하십시오. 댓글로 그냥 뭐 영상물 잘 봤습니다 그런 것도 뭐 감사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또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 많이 하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물로 답변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다더라 그러면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답변 영상물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어쨌든 최대한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정현 경매 스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